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4월 13일, 한국 4월 1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꾹꾹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에서 언급된 웨스턴 유니온과 리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사와 함께 테스트하고 이제 고려 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뉴스를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약간 조금 더 이제 좀 파고 들어가서 많이는 안 파고 들어갔어요. 그냥 살짝 파고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상승 추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계획한 대로 매도를 한 겁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매도를 했어요. 잠시만요. 잘못 눌러서. 계획한 대로 매도를 한 겁니다. 단타했던 그 물량만 매도한 거예요. 저 계속 존버하는 물량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저보고 제가 분명히 단타했던 XRP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가 이제 다 XRP를 거의 다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면서 XRP를 오히려 좀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비트에서 봤을 때요. 이제 하루봉에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횡보 중이에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는 올라가게 된다면 또 상승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MACD 봤을 때도 거의 0에 거의 수렴이 가깝게 가고 있어요. 많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저는 많이 약해진 것을 가늠을 하고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진 않으려고 하고요. 일단 이익이니까 익절이니까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할 때 한번 타는 거죠. 여기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 트렌드로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뭐 매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요. 아직은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단지 25일선 안으로 그때 내려올 뻔 했잖아요. 아직 다 내려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보고 25일선 내려왔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25일선에 걸친 거지 내려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힘든 구간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저는 빨리 매도를 하고 어차피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전략을 잘 이해 못 하신다면 진짜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차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XRP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 트렌드 안에 벗어나서 지금 계속 어,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MACD도 0에서 수렴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보시면 스티븐 불 from the deep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시아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인지 아시아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뭐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웨스턴 유니언이 테스팅 중이다. 그 다음에 고려 중이다. XRP 사용을 그래서 소스를 남겨줬고요. 이 사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 보고서가 2020년이란 말이죠. 이 보고서 보시면 2020년 1월 24일이에요. 보이시죠?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건데 20년 1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남긴 거죠. 설마 리프사하고 일을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 잭 더 리플러라는 분이 이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믿지 않는데요. 자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XRP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한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XRP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사용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영상을 하나 가져오게 됐더라고요. 이거 한번 살짝 본 다음에 제가 살짝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But it's others. For us, it's different.
But I just saw Brad before coming to this meeting. I said, hey, Brad, we are still in talking. I congratulate him to this deal. Obviously, MoneyGram needed something and Ripple needed something. That sounds a good deal. But for us, it's currently, we are pretty much okay with our settlement system. We can move money in a way that nobody can move it. So that works. But look, hey, I'm open. Any cost savings, any innovation, I'm there. I have, we can sign a deal tomorrow. 자, 이거 보시면은 예전에 나온 뉴스예요. 포춘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어떤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 전에 빵형이 나와서 머니그램하고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 웨스턴 유니언 요 CEO가 아까 얘기했죠. 빵형하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웨스턴 유니언 CEO가 리플사 빵형 보고 그 머니그램하고 파트너십 맺은 거에 대해 굉장히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픈되어 있다 얘기하죠. I have, we can sign a deal tomorrow. Hey, I'm open. Hey, I'm open이라고 해서 자기 Any cost savings, any innovation, I'm there. I have, we 그래서 이제 can 여러 sign a deal 가지 기술들을 tomorrow. 결국 뒤에서 보면은 I have tomorrow. sign. 내일 사인할 we 수 can 있다. sign a deal tomorrow. We can sign up tomorrow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사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웨스턴 유니언이 이거 과거에 2019년에 이제 그 8월 달쯤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7월 달쯤에.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좀 가져오게 됐고요. 일단 뭐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뭐 브레이킹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웨스턴 유니언과 계속 테스팅을 하고 있었다. 리플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 나왔다라는 거, 이거 오늘 요 보고서 때문에 이 사람을 알려준 것 때문에 뉴스까지 나왔어요.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제 보시면은 똑같이 나오죠. 제목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건데 이제 제목이 왜 안 나와? 제목이 안 나오고 있어요. Western Union testing and considering using Ripple XRP for cross-border credit Swiss research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다고 이제 합니다. 이제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요거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가져오게 됐어요. 이제 보시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요 C2B payment adoption은 이제 별로 이제 얻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별로 이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게 된 겁니다. 그리고 C2B라는 것은 이제 뭐 Customer to Business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가 비즈니스에 이제 페이먼을 할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화폐로 그 물건을 산다거나 이제 우리 소비자 같은 우리들이 물건을 그 회사에 있는 물건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제 적용을 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요 크로스 볼더 B2B는 이제 가장 의미 있다고 중기로 봤을 때 요 암호화폐 페이먼트 플랫폼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페이먼트 플랫폼을 위해서 중기적으로 이제 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 보고서에는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P2P 이제 크로스 볼더 B2B 페이먼이라고 하는 거죠. 이 페이먼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JP 모건도 나오고요, IBM도 나오고, IBM의 월드와이어, 그다음에 R3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걸 이렇게 이제 나왔었다 기사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디 갔어 마우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크레딧 스위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24일에 나온 거예요. 1월 24일. 근데 제목이 이제 페이먼과 프로세서스와 그리고 이제 핀테크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if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만약에 먹고 있다고 하면은 페이먼은 지금 바이트 한입 먹고 있는 중이다. 그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다면 지금 페이먼은 지금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가 이제 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시는 이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딱 봤는데 이제 보니까 1856년에 창설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리드를 하고 있대요. 글로벌 자산 운영, 자산 관리, 글로벌 자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그 글로벌 자산 관리 그 회사라는 거죠. 자산 관리. 그런데 바로 이제 강한 스트롱 인베스트먼트, 강한 투자 은행, 아주 강한 그 투자 은행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함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자산 운용사예요. 크레딧 스위스. 근데 스위스가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제 보시니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게이트 IO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은 크레딧 스위스 자산 운용 나오시죠? 자산 운용사예요. 블록체인 성공적 거래, 실시간 펀드 거래 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스위스의 다국적 투자 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자회사 크레딧 스위스 자산 운용 요 자회사인 자산 운용이 있대요. 크레딧 스위스 여기에 자회사인 크레딧 스위스 자산 운용 여기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에서 국가 간 펀드 거래를 성공리에 맞췄다고 해요. 결국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관심이 많다라는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걸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번 시험 거래는 전문 컨설팅 회사 KPMG와 소프트웨어 제공 회사인 인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펀드 DLT, 여러분 DLT예요. DLT 분산화 원장 기술 이 플랫폼이 사용되었다. 펀드 DLT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탈중앙화 플랫폼이다. 그래서 주문의 전달부터 트레이드 프로세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일단 여러 행위를 단순화하는 국제적 플랫폼이며 분산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펀드 트랜잭션 모델이 트랜잭션 처리에서 더 효율적이고 확장성도 크며 시간도 더 잘 맞추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 구축 이제 펀드 실시간 펀드 거래할 수 있는 구축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또 이제 뭐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크레딧 스위스는 한국은 부의 불평등 낮은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균적으로 높은 부를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보인다고 이제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하고 이제 기사도 냈던 이런 회사예요. 그리고 좀 특징이 뭐냐면은 크레딧 스위스 특징이 뭐냐면은 보니까 회사가 뭐야 리스트럭처도 됐다고요. 다시 재건설됐다고요. 이제 2002년에 2004년, 2006년 2년마다 좀 뭔가 바뀌었었나 봐요. 그러더니 딱 보면서 이게 좀 제가 좀 눈에 떠올랐더라고요. 보시면은 2008년인 것 같아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동안에 이제 그 영향을 적게 받은 은행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의 그 피해를 가장 좀 적게 본 그런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위기도 잘 건뎠던 그런 회사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라고 인식으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에서 이 보고서를 이제 2020년 1월 24일에 이제 내놓게 된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페이먼 프로세서 핀테크에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페이먼에 유행했던 거, 그다음 현재 유행하고 있던 거 뭐 이런 거 다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페이먼 프로세서 핀테크 커버리지 오버뷰 나오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글로벌 페이먼 네트워크에서
그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비자, 그 다음에 멀찬트에 대해서 쭉 나오죠. 페이팔 쭉 나오고, B2B에 연결된 그런 회사와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머니 트랜스퍼, 인터내셔널 그 송금 관련해서는 우리 리플사하고 그래도 리플렛에 연관되어 있는 인터맥스, ODL은 쓰지 않는다고 아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인터맥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유니언이 나왔어요. 이건 초반인데요. 여기 말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딱 쳐보면은 아직 좀 뭐 잘못 눌렀어. 잠깐만요. 제가 뭐 잘못 눌러가지고. 자, 보시면요. 제가 찾아볼게요. 자, 크립토. 자, 크립토 커런시 이렇게 딱 쳐보면요. 뭐가 나오냐고 했을 때는, 자, B2B 페이먼. 아이고, 왜 안 돼. 자, B2B 페이먼에서 이제 리플사 이름이 이제 보이죠. B2B에서 리플사 이름이 좀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치료 나온다. 자, 크립토 커런시 임팩트 on the payment ecosystem. 페이먼트의 그 생태계 안에서의 그 임팩트가 있는 그 크립토 커런시예요. 이제 보시면은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요. 이거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해요. 이겁니다, 이거. 크립토 커런시 임팩트 on the payment. 왜 안 보여? 이 컴퓨터가 조금 안 좋아요. 임팩트 on the payment ecosystem이 나오죠. 이제 보시면은 C2B, 아까 C2B 그 뉴스에서 그랬죠. C2B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제 어찌 별로 좋은 그 뭐야 거의 사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뉴스에. 그쵸? 여기서도 이제 C2B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더 라이트닝 네트워크. 여러분 이거 라이트닝 네트워크 잘 아시죠? 이제 비트코인이 개발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거 같아요. 그 다음에 비트페이,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요, 또 크로스 볼더 C2C 송금 관련해서는요, 진짜 이거 다 리플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보시면요, 일단 2위 송금업체 2위인 머니그램하고의 파트너십 맞은 거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머니그램하고 리플하고 이제 파트너십 맺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움직이네. 보이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와이즈도 이제 리플 사고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회사인데 바로 리플을 포함하고 있다 표시되어 있고, 이제 웨스턴 유니언이 나왔어요. 웨스턴 유니언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리플사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막 나는데 바깥에서 지금 참 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지금 또한 이제 리플을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그 크게 보진 않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던 거죠.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불리시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좀 리플사하고 여러 가지 시도하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는 하고 있다. 아직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또 B2B 페이먼에서는 리플사 300개 금융기관에서 이제 리플렛 플랫폼을 사용 중이다 나오죠. 근데 XRP 암호화폐 XRP를 사용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리플렛,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XRP, 여기도 XRP 유틸라이징 XRP를 위한 플랫폼인
엑스래피드, 이제 XRP를 허용하는 2년 동안 이제 사용해서 허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맺어져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JPM 코인 이것도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IBM 월드와이어, 이제 스텔라 프로토콜도 이제 나왔죠. 이것도 나왔고, R3도 나왔습니다. R3에서 봤을 때도 오퍼 콜다 세틀러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 이제 XRP를 제공하는 콜다 세틀러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스위프트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고, 스위프트는 GPI라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이제 조인하게 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R3에 최근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일단 암호화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암호화폐 표시가 됐는데 리플 이야기가 거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거의 리플이 지금 이렇게 여기는 안 되구나. 이건 아니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개에서 5개가 무료 리플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암호화폐에 됐을 때.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진짜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리플을 치면은, 또 볼게요. 이제 리플을 쳐보면은, 스피드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빠른 그런 암호화폐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은 아까 여기 안 읽었죠? 여기 위에, 아까 여기 위에 보면은 B2P하고 위에 보면은 이제 스위프트 관련해서 이제 되게 그 시간이 늦게 걸리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늦게 걸리고, B도 굉장히 그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 이제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플랫폼 라이크 리플과 같은 플랫폼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들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몇 초에서 하루에 이제 바로 돈을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바이드 세이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수수료도 적게 들고, 이런 그 많은 양의 송금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리플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300개 정도 이제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표시가 되고, XRP 사용도 표시를 해줬어요. 이런 거 봤을 때도 진짜 리플사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된 거거든요. Western Union testing and considering use of Ripple XRP for cross border 이렇게 나왔고, 이제 리플이 이제 뭐 웨스턴 유니언 경쟁사인 머니그램에게 50 밀리언 달러를 이제 투자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나오는 거고,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리플사하고 관련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론은 뭐냐, 웨스턴 유니온하고 리플사하고는 계속적으로 얘기 중이다. 2020년 1월 24일까지도 계속 웨스턴 유니온은 리플사하고 이야기 중이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4월 아직 본격적으로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웨스턴 유니온에서, 아니면 리플사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축하하고 있는 모습들, 이제 웨스턴 유니온이 그 아까 여기 보셨죠? 웨스턴 유니온 CEO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 언제든지 우리 내일이면은 리플사하고 이제 사인할 수 있다,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때가 되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송금업체에서 제일 1위는 웨스턴 유니온이에요, 여러분. 2위는 머니그램이잖아요. 근데 1위라고 하는 게, 국건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이게 어쩌면 기존 세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스위프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송금업체에서는 스위프트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존재에서 리플사를 허용한다는 게, 리플사의 그 기술을 사용한다는 게 어쩌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일단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되지 않잖아요. 크게 그게 아직까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국으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었어요. 송금을 했는데 한국으로 송금했을 때,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송금했을 때
웨스턴 유니언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머니그램은 오히려 더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 말은 머니그램이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 리플사의 기술 리플렛 아니면 ODL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쵸, 이렇게 크게 수수료가 나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 웨스턴 유니언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웨스턴 유니언은 어디에요? 머니그램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웨스턴 유니온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멕시코 송금에 관련해서는 웨스턴 유니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머니그램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그 웨스턴 유니온이 바뀔 스텝 그 웨스턴 유니온이 이 상태에서 바꿀 수가 있는 방법은 결국 이 빨리 규제가 돼서 그 블록체인 리플사의 기술 리플넷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송금로가 뚫려야 됩니다. 일단 뭐 센트비 이런 데도 있긴 하죠. 하지만 거기는 너무나 적은 송금 회사잖아요. 너무나 작은 송금 회사. 그래서 영향력이 덜 합니다. 그래서 이 머니그램에서 빨리 송금로 확장을 뚫어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규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언은 이미 머니그램보다는 수수료가 싸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웨스턴 유니언을 사용할 거예요. 저도 한국 보낼 때 머니그램 사용하는 것보다 웨스턴 유니언을 사용했거든요. 결국 지금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머니그램이 웨스턴 유니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머니그램이 빨리 안 바꾸냐라고 했으나 제가 볼 때는 규제 때문이라는 거죠. 규제가 제대로 되고 ODL 사용할 수 있도록 XRP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가 잘 재정비가 된다면은 규제를 통해서 된다면은 머니그램도 XRP를 분명히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XRP를 보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되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은행들이 커스터디 하려고 하고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허용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머니그램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대신 지금까지는 웨스턴 유니언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웨스턴 유니언이 결국은 XRP와 그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가 잘 되어지고 났을 때는 웨스턴 유니언도 어쩔 수 없이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지금은 얘기 중이다. 지금은 웨스턴 유니언이 그래도 대표적인 회사 이제 송금 관련해서는 1위 스위프트와 같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문 열어주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OK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아마 되지 않을까. 머니그램이 잘 하는 거 보면 잘 되어지는 거 봤을 때 그때 이제 웨스턴 유니언이 리플사하고 협약을 맺고 다시 1위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라 리플사의 기술이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적용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멕시코 정도만 거의 머니그램에서는 지금 ODL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라는 곳에서 이제 리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산 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거기서 리플사가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과도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크레딧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고서에 리플사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리플사가 사기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사기 같지가 않아요. 이런 다양한 보고서에 리플사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RP를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 바로 리플렛이라는 게 명확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사가 XRP 말고 다른 코인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웨스턴 유니온하고 아직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저도 다 완벽하게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계속 더 공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 일단 조사한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일단 가져오게 된 거고요. 제가 웨스턴 유니온에 직접 사이트 갔거든요. 가서 갔는데도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크레딧 스위스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설레이면서도 약간 좋은 뉴스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 웨스턴 유니온하고의 관계는. 근데 규제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 규제가 되면은 웨스턴 유니온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도 이제 뭐 제가 보여드렸죠. 제가 잠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스위프트도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려고 이미 2017년인가요?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라서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 페이먼 송금 관련해서는 리프사의 기술들이 점점 더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시라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컴퓨터가 약간 좀 이상한데 하다가 지금 빨래 소리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당당하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즐거우셨다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